네, 내일장 빨간펜 이번 주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쪽에 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희비가 크게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표정이 밝으신데요. 어떠셨어요, 한 주? 네, 일단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낙폭 과대한 이 경기 민감 섹터에서 예상했던 대로 좀 양극화 해소되는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는 소폭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업종 간에 느끼는 체감 온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낙폭 과대한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매수 너무 빨리 내리지 말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린다라 그러면 코스피 시장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하고 이따가 또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만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아직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낙관적인 기대는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해소된 부분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어떤 순환매적인 차원, 자금의 이동 현상에 따른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워낙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조정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바닥을 단언하지 말고 오히려 추세가 안 좋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 그리고 추세가 강한 때는 비중을 늘리는 전략 아주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극화 장세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약간 좀 코멘트를 주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같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외국인 주도의 하락갭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경기와 이슈, 낙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앞서서도 얘기를 해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내년 낮아진 눈높이 효과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예, 우리 지금 첫 번째 체크포인트가 외국인 주도로 이제 하락갭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시장 이제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 차례 그 상단 흐름 이어가지 못하고 크게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 관련된, 유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 관련된 부분.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극명하게 좀 드러나면서 시장의 하락 돌파가 나왔는데, 근래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계 창구에서 기조적인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자료가 오늘 오후 1시권 정도에서의 외국계 창구에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움직임 상황을 본다라 그러면 그동안 시장을 강하게 억눌러 왔던 게 사실은 외국계 창구에서의 현물, 그러니까 주식을 매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물과 합성 선물에서의 강한 하방 포지션 설정에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빨간 선이 외국계 창구에서의 선물 매매 움직임 동향을 보여주는데, 장 시작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한 6,400억가량 미결제를 동반하면서 강하게 상방 돌파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크게 하락 갭이 나왔던 부분을 돌파 시도 나오면서 아직 주식을 강하게 매수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의 힘은 약하지만 모든 포지션이 하방 쪽으로 전환됐던 거 이제 중립으로 지나서 이번 주 마지막에는 오히려 상방 쪽에 대해서 강한 힘을 실어주는 흐름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힘들이, 자, 이제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이게 대한민국 증시의 종합주가 지수인데 거의 9월 말 10월 초부터 해서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었던 이 빨간색 라인,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이 하향 이탈 갭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통상 좋은 뉴스에 의해서 갭등을 했다가 횡보하다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향 갭을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보통 아일랜드 갭이라든가 성골 반전형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위치, 재돌파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이 위치를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외국계 창구에서의 현물 매수가 동반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쪽으로 인한 하방 포지션은 거의 소진이 되는 걸로 보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부분인데 미리 보기 말씀을 좀 드린다라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라 그러면 크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만들 그런 프로그램 매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가요. 경기와 이슈에 대한 낙관 기대감입니다. 사실 1950선에서 저항을 받을 거다 했는데 강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 이렇게 올라올 만한 모멘텀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체는 아직 없지만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또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실물 지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지표도 좀 나오고 안 좋은 지표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일희일비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실물 지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QE3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2012년 연말에 종료가 되는데 이 이후에 또다시 어떤 경기 부양 카드가 됐던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아직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과거 이제 연준에서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자금을 공급하겠다.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책을 펴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낙관적인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ISM 제조업 지수 보면 미국 경기는 사실상 후퇴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제조업 지수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주 역설적으로 봐라. 아직 QE3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어렵다. 뭔가 조치가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기대 심리를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 부양 나올 가능성 몇 % 정도 보고 계세요?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언급됐던 그 연준에서의 그 뉘앙스 자체가 사실 통상 국가 통화 정책을 논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관들은 강력한 표현보다는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무제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의지를 좀 반영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조치가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 이후에 중국에서도 이제 벌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행보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가게 놔둘 수는 없다. 미국 쪽에서 그렇죠.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나영호 전문가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라는 게 참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지 않다는 점 이 부분이 또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본다라 그러면 이제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가져왔던 자료 그대로 좀 올려놨는데 2013년도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각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뭐 세계에서 경기를 평가하는 경기를 전망하는 그런 모든 기구들이 2013년도 증시라든가 경기에 대한 전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낮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 경기 민감 섹터에 포함되는 화학, 철강, 정유, 조선 지금 각각 보면 2012년 이 회색 바보다 2013년 이 파란색 바가 훨씬 더 많이 낮아져 있다. 그래서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부분 오히려 눈높이가 낮아진다라고 그러면 이제 예상보다 초과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흔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보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이 불량 조절 때문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경기 부양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경기 부양책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양적 완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힘인데 만약 이 유동성의 힘이 경기의 선순환을 가져오지 못한다라 그러면 상품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가장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금 가격, 은 가격, 주요 금속에 대한 가격, 유가에 대한 가격 상당히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지금 지나치게 눈높이가 낮아지고 악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유럽 시장이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 그러면 지금 현재 낮아져 있는 눈높이 충분히 상향 조정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여러 가지 오늘 긍정적인 체크포인트 많이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서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납폭과대주에서 계속 순환매 돌 거다. 정확하게 좀 시장을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결과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이쪽에서 시각 가져가시면서 좀 제시해 주실까요? 유망업종 어떤 쪽 보세요? 예, 저는 계속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 과대했던 경기 민감 섹터 중심으로 계속 자금을 모아가라. 어떤 섹터인가요? 지난주에 질문 주셔가지고 화학과 철강, 금속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예 그래서 밑에다 써놨습니다. 철강과 석유, 화학에 대해서 지금 크게 되돌린 것 같지만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그동안 고통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니까 아무래도 원금 이상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의 심리라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당히 저가의 매수 성공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너무 빨리 차익 실현하지 말라. 왜? 대한민국 증시 1950선 되니까 많이 온 것 같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대한민국 시가총액의 몇 %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 아직 지수 때문에 겁이 나서 종목을 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납폭과대주를 오래전부터 들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고민할 때가 아직도 안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원금 회복하나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 실제로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종목별로 대응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또 어떤 종목을 특징 공략주로 보세요? 예, 지난주에 제가 바로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을 또다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사실 낙폭 과대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수급 개선세가 뚜렷하다. 석유화학도 좋지만 석유화학 플랜트에 대한 부분이 더욱 강할 거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왔는데 그때 이후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상 형성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전략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내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또 추가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매수가가 일주일 동안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많이 낮겠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진입을 하신 분들 좀 소액으로 좀 진행이 됐다라 그러면 오히려 추가 매수 괜찮은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지금 현재 목표가에 대해서는 한 19만 원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부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위치에서 15만 5천 원대 처음 제가 손절 라인 드렸던 구간은 이미 거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가 들어가고 나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한다라 그러면 일단 한 차례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석유와 플랜트 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계 창구에서의 수급 개선 나타나는데 이게 기관의 자금을 억지로 끌겨오게 하는 억지 춘향 노릇을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기관 투자자들은 본격적으로 석유화학, 철강, 금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게 아니다. 이쪽 섹터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자금이 이동되는 현상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수급에 대한 주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우리가 대표적인 수급선으로 보고 있죠. 이탈된다라 그러면 1차적으로 좀 비중 축소하고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 그러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종가에서 조금만 더 힘내면 금방 19만 원 갈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 다음 주도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주말도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집에서 좀 다음 주 장을 준비하기 위한 좀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